요즘 그렇게 핫하다는 최순실 선생님의 단골집 얘기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제 음식점에 최순실 콩밥 메뉴가 등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컨펌 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이제 워낙 이제 이 패러디가 요즘 보면 굉장히 SNS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모든 구호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제 최순실이 했던 이야기다. 이게 워낙 보면 이야기 자체가 보면 좀 경악스럽고 참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그 순실이 콩밥 정식 이렇게 해서 김치찌개하고 떡갈비하고 6개 반찬해서 한 4,900원에 팔고 있다고 합니다. 저렴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김영란법 때문에 요즘 이 식당들이 장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얽혀 있는 게 참.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기 끈 것은 김영란 이제 정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3만 원이냐 29,900원 이런 것들은 인기가 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최순실 관련된 게 이제 들어서서 인기를 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옛날에 그 대구나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지지세력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통령이 다녀가신 곳 뭐 해서 사진도 붙여놓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떼지고 있답니다. 손님들이 이런 집에는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걸 떼고 그냥 이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종건 시장 저거를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에 적혀 있군요. 이제 주목받는 최순실 단골집 해가지고 지금 보면 뭐 차움 의원이야 지금 뭐 지난주 내내 나와서 홍보 효과 뭐 노이즈 마케팅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효과가 탁월하고 강남의 한 헤어숍도 비선 실sek을 이용했다 그래서 문의 전화가 좀 많다고 하고요. 특히 저 용인의 땡땡 골프장은 최순실 씨가 직접 이용했다고 해가지고 저런 단골집들이 어리둥절하게 유명세를 요즘 타고. 아, 그렇겠지요. 사실은 박 대통령이 절대 내가 사용하는 어떤 물건들 내지는 그 제품들에 대해서 밖으로 알리지 마라라고 이렇게 엄하게 하셨답니다. 특정 어떤 상품과 특정 기업이 자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은 사실은 특혜로 비출 수 있다라고 재직 당시에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데 본의 아니게 자신이 최순실 씨로부터 이용한 헤어숍이라든지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저 헤어숍은 또 사연이 있죠. 아마도 그 여자 원장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이번에 출마를 하셨는데 아마 경선에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저 병원 차움병원이 그 연회비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국민들로서는 좀 저부터도 약간 위화감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차움병원이 2010년도에 아마 설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VIP 회원들의 회원가가 1억 한 7천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멤버십 회원가 1억 7천인데 사실 또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또 치료비는 또 따로 내야겠죠. 그래서 뭐 휘트니스랄지 여러 가지 이제 체육시설까지 다 갖춰진 건데 여기를 지금 사실 뭐 김기춘 실장이랄지 최순실 씨랄지 최순실 딸들 뭐 그렇게 해서 거기가 단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병원의 동기생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얼마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치료를 받고 뭐 주사제 투입하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무료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혜택을 받은 거기 때문에 1억 7천이나 되는 어떤 회원의 어떤 클럽에 가서 그냥 공짜로 받으면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건 명백히 구속사유가 됩니다. 그건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가 그 이후에 차원병원이랄지 차병원 계열사에 대해서 줄기세포랄지 그런 연구 용역과 관련해서 국가에서 적어도 200억 정도 주었다는 지금 그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특정 병원에서 공짜로 치료를 받고 거기에 특혜를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뇌물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저 차움병원, 뭐 강남의 한 헤어숍 그리고 뭐 용인의 한 골프장까지 최순실 씨와 같이 언급된 곳이 어리둥절하게도 유명세를 많이 타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이 맞았다는 이 태반 주사도 갑자기 인기가 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병원 관계자 목소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갱년기 증상 있으면서 좀 피곤하고 뭐 이런 분들 이제 맞고 이러거든요. 되게 흔하게 그냥 동네 아줌마도 와서 맞고 가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대단하고 막 특별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시장 아줌마도 와서 맞고 가는 뭐 그런 건데. 뭐 글쎄요, 뭐 시장 아주머니들도 맞고 가는 그런 주사가 이번 주에 한참 뭐 길라임과 태반 주사 열풍이 불면서 더 이제 높아졌는데 어쨌든 미영사 환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약이 부작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맞았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약 성분에 있어서의 좀 그 점검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 병리학적 현상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한 게 이제 우리가 블레임 룩이라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신창원이 잡힐 적에 입었던 티셔츠가 갑자기 맞아요. 불티나게 팔린다든지 이게 범죄자들이 했던 것도 갑자기 유행을 타게 되는 그런 건데 태반 주사 같은 경우는 꼭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 맞았다. 특히 여성분들도 그래서 좀 중산층 이상의 여성분들은 호기심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성분을 보고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사회 병리 현상에 좀 물들 필요는 없다. 유행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제일 하나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게 아마 그 최순실 씨가 다녔다는 그 강남 유흥업소 남자 종업원들이 있었다는 거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태반 주사는 거기에 비하면은 좀 덜 창피한 거죠. 네. 단골집들이 하도 올라가니까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반대로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본인 자체 브랜드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예전에 그 중국의 문화혁명 있을 때 보면 격하운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보면 이제 막 격하운동이 벌어지면 온 천지에 있던 그 선전물 자체가 보면 다들 막 지워지고 또 없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 그림 보시면 예. 옛날 박근혜 대통령의 생가터라고 하는 예. 데가 있는데 저기를 이제 대통령의 옛날 사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념 사진도 찍고 하는 곳인데 지금 저렇게 저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원래 왼쪽은 그렇죠. 원래 뭐 며칠 전, 몇 년 전까지 저랬는데 지금 저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이제 지금 바뀌는 것이고 저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뭐 다녀가셨던 곳, 뭐 걸어가셨던 다리,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표지판을 두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 지금 다 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이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저렇게 그러면 또 가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보면 참 역시 이제 격세지감이 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역시 대통령이나 정치인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예. 자기의 평가라는 게 또 어차피 역사적 또 평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저게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정근 시장, 저 보니까 진짜 뭐 실장들이 알아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상징들을 다 떼고 뭐 이렇게 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대구의 한 식당도 이 식당이 워낙 유명한 게 뭐냐면 3면을 다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다 걸었었어요. 예.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옛날 사진부터 해서 3면을 그런 흑백 사진들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도리어 또 유명했던 그런 식당인데 어느 날 제가 블로그에서 봤더니 그 사진들을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떼버렸다는 거죠. 안타까운 건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공과는 지금 뭐 재평가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의 어떤 그 이 비판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이 공도 사실은 다 지워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공도 지어지고 김광선 변호사님. 근데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지금 연결 중인데 박사모 회장과 연결해서 지금 오늘 집회도 한다는 얘기도 좀 들어볼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많으니까 단골집도 유명세를 타지만 모든 그 사회 이슈를 다 최순실 대입해서 빨아들이고 다 부정적인 여론 너무 열패감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분석들도 많아서요. 이건 뭐 최순실 게이트 자체 시작된 다음부터 거의 뭐 모든 사회 현상을 다 빨아낸 블랙홀로 가고 있잖아요. 그건 아마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회 문화, 특히 영화랄지 뭐 드라마, 그리고 어떤 연예계까지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회 현상 자체는 결국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박사모나 또 어버이연합을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어버이연합의 그 회장 되신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100만 명의 쿠데타.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4,900만 명이 마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런 걸 SNS에 올렸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90% 정도 되고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한 5%지 않습니까? 근데 5% 자체도 사실은 뭐 거의 0%에 가깝다고 그렇게 여론 분석가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관계를 잘 못 보고 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을 비롯해서 일종의 어떤 친박 의원들 자체의 어떤 현재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과 너무나 왜곡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8일 기점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주도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몇몇에 의해서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사실 있었어요. 그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도 다 지지자들이 사진도 걸어내고 특히 홍삼철이 아들 셋이 그럴 적에 사진 다 떼내고 뭐 횟집에서 하셨던 분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오직 했습니까? 그 전부 다 뭐 취직이 안 돼도 노무현 대통령도 안 됐다고 그러고
무슨 그 결혼 파원이 깨져 대도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됐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피한 수준이 이게 국정농단을 넘어서 창피한 감정적인 차원 지금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창피한 거예요. 그 부분을 최순실 씨하고 정윤아 씨가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자.